장성민입니다. 내일이면 이석기와 통진 당원들의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현재 이들의 재판은 통진 당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며칠째 노숙을 불사할 만큼 사상 유례 없는 방청권 티켓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그런 가운데 첫 공판의 쟁점은 무엇일지, 또 어떤 증인이 출석해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가 초미의 비상한 관심사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를 특검에서 다루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범야권 공동투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일 만에 천막 당사를 접고 야권 연대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무엇이고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까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서 전국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특검과 청문회를 위해서 민생은 팽개쳐도 되는 걸까요? 민주당과 국회 보이콧 선언 파장, 이석기 첫 재판 전망을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 소장,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를 모시고 전격 분석하겠습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 박 대통령에겐 박근혜 씨, 김종인에겐 꼬박꼬박 위원장. 이정희 최대한 예의 지킨 것, 새누리당 석구 대주도 모자라 비판. 민주당 청문회 기간 국회 다상임위 전면 보이콧 선언. 민생법안 볼모로 원샷 특검 제안, 인사청문회 화력 집중. 안철수 사암결 참여대 새누리당 선거 앞둔 정치적 야합. 특검 고리로 뭉친 신야권 연대, 선거연대 물음표. 조명균 취지 살려 대화록 취소 수정, 검찰 고의성 의심. 검찰 수정 취지 밝힌 노 전 대통령 지시 문건 확보,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장과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와 함께 민주당 국회 보이콧 선언 파장과 야권 재편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 내일 이석기와 통진당 의원들의 첫 공판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안 당국이 지난 4월 초 이석기 경호팀이 설악산에서 산악훈련을 했었다는 사실을 공개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석기 경호팀이 눈 덮인 산에서 산악훈련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왜 공안이 이 재판 이전에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흘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정치권 핫 이슈를 신동준 소장과 김철우 연구위원,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 이 세 분을 모시고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통진당 이석기 의원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지금 뭐 노숙까지 해가면서 지금 방청권 티켓을 얻기 위해서 며칠째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재판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사의 모두 진술과 피고인의 이제 방어권을 시작해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네.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변호인들이 그 공판 준비 절차에서 주로 증거 능력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국정원이 수집해서 검찰이 제출하려고 하는 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인다면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서 증거를 못 쓰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그 증거가 증거로 쓰인다면, 법원에서 허용을 해준다면 그 내란 음모 예비 사실이 공소 그대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그 반증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그 오늘 뭐 산악 훈련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 같은 거는 결국은 저 4월 달인가 5월 달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회합할 때 후방을 타격하고, 만약에 일단 유사시에 후방을 타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하고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은 그 이석기 쪽 변호사들은 이 증거 능력에 대한 여부를 따질 것이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것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 그쪽의 주장은 이런 거죠. 그
그 내부 밀고자 그것을 녹음을 했는데 네. 그것이 사실상의 도청 아니냐. 네. 도청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된다. 네. 또는 그 사람이 프락치이기 때문에 네. 프락치로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도청한 경우에 물론 증거 능력이 없지만 이거는 그 회합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한 이야기를 녹음을 하고 모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그 도청에 의해서 모은 증거하고는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서 처음부터 국정원 직원으로서 파견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닌 이상은 제 생각에는 증거 능력을 아마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일 이 부분이 증거 능력으로서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은 이석기 재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러면 거의 유죄로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일 이석기 재판은 지금 이 소위 말해서 국정원에서 이 내부의 그 어떤 인자가 회합에 참여했었던 통진당 당원이 그 경기도 뭐 이쪽에 사는 당원이 네, 네. 제보했었던 그것이 증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능력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서 재판의 3분의 2가 판결 나고 거의 이제 그게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변호인들은 증거로 쓴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네. 그 녹음을 했던 사람이 다시 나와서 네.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하는 걸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절차가 물론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 증거로서 채택이 된다면 이석기 의원이 굉장히 불리한 지위에 처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내일 재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차 변호사가 이제 얘기한 대로 말이죠. 아이디어란 거는 증거 수집 과정, 네. 또 여러 가지 그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 모든 게 다 합리적, 합법적이면 좋은데 지금 선진국에서 인정하는 게 마약사범이나 말이에요. 이런 거 지금 소위 그 위장 체포, 네. 아장 프로보카테라는데 전문 용어로. 지금 이거는 사안 자체가 국가 별난 사건이라고. 네. 그러니까 나라의 국기가 지금 흔들고 말이에요. 나라가 뒤집혀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그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법 절차에 그게 아니면은 증거 능력으로 쓸 수 없다. 나 이게 어느 나라의 법 논리인지 모르겠어. 네. 동양의 전체적인 이거는 말이죠. 국가사범 이 모반죄 네. 이런 거 걸리면 말이죠. 이게 소위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위 규문주의라 그랬는데 엄격하게 왕이 친구가는 저거에서 말이죠.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한다고. 네. 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뒤진다고. 네. 그런 뭡니까? 이게 암세포가 존재하면은 나라가 이게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네. 진짜 부족을 멸한다니까. 여기에 이거 디테일한 저거 말이야. 그 작은 문제 가지고 그것까지 다 좋으면 좋지만 제가 경악하는 거는 그 제보한 이 사람을 갖다가 현장에 내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난 정말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네. 난 지금 판사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 이 사안 자체가 국가 별난 말이지.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네. 이거 그 소소한 것 때문에 큰 덩어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자, 그러면 증거 능력 뭐 중요한 일이지만 또 사법부의 또 절차는 또 민주적 헌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지금 국가 기강의 문제예요. 방청권을 얻어서 거기 현장에서 그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도 많은 그 미국의 오제이 심슨 사건이 큰 그 재판에 네. 자기 부인을 죽였나 아니냐 국민적 관심사가 됐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네. 그래서 이런 극한 투쟁을 하고 또 거기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이 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킬 것이냐 알 것일까 이거 처절한 투쟁입니다. 이거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내일 만일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월수 그다음에 목금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초고속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 네.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재판의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가장 글쎄요, 빨리 나온다면은 글쎄요, 그게 이제 증거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네. 변호인들은 아마 대부분 그 증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형사 절차는 증거를 그렇게 증거 사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네. 일일이 그 증거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에 대해서 사용하는 걸 부동의하면 그 문서 작성자가 법원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하고 내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라는 그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굉장히 많을 테니까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해도 상당한 기간 재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석기 의원 쪽에서 우리가 이번에 승소할 자신이 있다라고 자기네들이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글쎄요. 이 증거 능력 유무,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걸로 봐서는 증거 능력 이외에는 네. 그렇게 설득력 있는 어떤 쟁점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참여가 집회 참여가 당원의 모임이었다, 아니면 등산이었다, 해합이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게 당원 전체 당원이 아니다 네. 또는 뭐 당 대표라든지 당 주요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관계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로하고 통진당하고는 지금 관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아로 자체의 그 사람들만의 어떤 조직적인 행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별 쟁점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석기 의원이 최근에 설악산에서 지난 4월 달에 산악훈련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전쟁이 터지면은 이석기를 총수로 잘 보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육박전까지도 감수해서 보좌진들이 경호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훈련을 강행하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해서 또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한 집회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그런 부분까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독대한 경험도 있는 분 아니십니까? 특사를 보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까지 잘라내는 박근혜 씨가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당 해산까지 청구하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박근혜 씨가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유, 재밌네요. 이게 재미있다고 봐야 될 것인지 지금 북한의 등골이 김정일 오싹하는데 그 북한의 선전선동을 보는 것 같아요. 북한의 왜냐하면 선전동. 이것은 국민이 정당한 선거례가 정통성을 부여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씨라고 하는 거는 헌법 기관을 부정하는 겁니다. 대통령 헌법 기관인데 또 이 독재자라고 대한 그 국가에 대한 모독이 사실상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왜냐?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적의 상주, 적의 최고사령관에는 꼬박꼬박 전칙위원장이라고 붙이면서 박근혜 씨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민 모독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일종의 이 편을 갈라놓고 말이죠. 적을 이롭게 하고 이쪽을 낮추는 일종의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주 등골이 오싹한 북한의 선전선동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박근혜 독재자, 네. 그다음에 뭐 유신 공주 어떻게 좀 합당하십니까? 민주적 공화정인데 우리나라가 언제 왕정 체제로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존칭이에요. 그래서 뭐 님자를 꼭 안 붙여도 되거든요. 네. 박정희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해도 돼요. 뭐 더 존경의 뜻을 표하려면 우리 헌법상 계속 뭐 이런 조사를 붙이고 좋고. 근데 그 현직 대통령을 씨라고 붙인 거는 저는 금시초문인데 네. 더더군다나 가공할 일은 말이지.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 아니 거기는 꼬박꼬박하고 말이죠. 반란 집단인데 네. 거기다 왜 지금 특사를 보내자는 거야?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나라 이게 빨리 추방법 같은 거 없나? 저 북한으로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좀 보내게 말이야. 나 이게 사형보다도 추방법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동양에서 오래전에 이렇게 했고 말이야. 러시아가 그걸 제일 잘 사용해요. 네. 그래서 솔제니친이 뭐니 이 사람도 망명시켰죠, 다 아니 가라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사형보다도 더 싫다 말이야. 차라리 날 죽여라. 귀속 의식이 강한 거지. 우리나라 사람도 추방법 만들면 이런 식으로 안 할 텐데 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독재와 이거를 좀 제대로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이코노미스트 시사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세계 그 데모크라시 인덱스 네. 민주 지수를 발표해요. 네. 우리나라가 아시아 1등입니다. 네. 전체 세계 20등인데 미국이 21등이야. 네. 우리가 아시아 1등이고 네. 민주주의가 넘쳐서 난리야 지금. 네. 무슨 놈의 유신 독재야. 이거 말부터 제대로 하자고. 네. 제가 유신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그 시절에 이제 젊은 학생 시절에는 민준이 뭐래가지고 DJ나 YS 얘기하는 거 뭐 추동도 하고 그랬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지나볼 때 당시에 불가피한 사연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네. 나이 먹어서 알게 된 거지만은 그러니까 유신이 저거 할 때마다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GNP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잘못하면은 망하게 생긴 거고. 베트남 무너진 거 봤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은 나름대로 그때 결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도 하고 민주 발전도 하면 다가 아이디어를 좋은데 네. 한쪽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좀